불확실성의 장막이 지평선을 덮고 있는 가운데 2025년은 불길한 징조와 신비로 가득 찬 한 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한 예언들은 자연적이든 인간적이든 극적인 변화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 사건을 정확히 예언하는 능력으로 주목받는 한 인도 출신 예언가가 두드러집니다. 그녀와 다른 예언자들이 밝힌 내용은 단순히 놀라움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혼란의 해였으며 수많은 징조로 가득 찬 서곡이었습니다. 파괴적인 전쟁, 사회 구조를 재편한 팬데믹, 홍수, 허리케인,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까지 전 세계적인 취약성이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2024년 8월 대만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그녀는 2025년 3월에 세 가지 주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남중 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그림자처럼 퍼지는 폭력의 물결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예측이 단순히 현대적 관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인도 점성술의 원리에 기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25년에 예정된 목성과 토성의 드문합은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천문 현상은 단순히 하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도 울림을 전달하여 파괴와 동시에 재탄생의 기회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러한 경고를 뒷받침하며 2025년 7월에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 하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진에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여파로 일본, 대만, 필리핀의 해저 지형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을 물과 땅의 재해를 전 지구적 정화의 신호로 여기는 고대 중국 점성학적 문헌의 상징주의와 연결지었습니다. 이 예언들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예언적 인물들이 남긴 기록들입니다. 소련의 붕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코비드-19 팬데믹을 예견한 한 예언자는 2025년에 대해 끝과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인류가 사라지고 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언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일본의 또 다른 예언가는 그녀의 비전에 근거해 더욱 구체적인 재난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쓰나미를 정확히 예언했던 그녀는 2025년 7월 5일에 그보다 더 큰 사건을 경고하며 쓰나미의 파도가 10층 건물만 한 높이에 이르고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휩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5년에 대한 예언이 깊어질수록 문화와 시대, 해석을 연결하는 예언의 모자이크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전문가는 세계를 뒤흔들 대격변이 임박했으며 그 징조는 이미 드러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주역에 감이라는 괴와 연결지었는데 이는 깊은 구렁으로 번역되며 지속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7월에 예고된 지진과 쓰나미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일련의 재난이 이어지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의 지리와 사회 구조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평양의 물이 이러한 변화의 진앙지가 될 것이며 일본, 대만, 필리핀, 홍콩과 같은 주변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인간과 자연 간의 깊은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점성술에서도 오랫동안 이러한 불일치를 예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관점을 강화하며 2025년의 천문 정렬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목성과 토성의 합이 인도 점성술에서 전 세계적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정렬이 재탄생과 함께 파괴의 징조로 해석되며 지구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항상 혼란을 겪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이 발언은 2024년에 겪었던 연속적인 재난과 연결되며 더 큰 사건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예언자는 그녀의 꿈에서 본 장면을 세부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넓은 들판에 서서 태평양의 물이 거세게 솟아오르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10층 건물 크기의 거대한 파도가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나미 이전에 발생할 지진이 매우 강력하여 지각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 바다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생명체 2개를 언급했는데 이는 일부가 탄도 미사일로 해석했고 다른 일부는 신비한 자연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인간이 자연과 운명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태평양의 물이 위협적으로 솟아오르는 가운데 중동과 인도, 아대륙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의 정치적 긴장이 2025년의 주요 도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긴장이 국제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는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을 끝과 시작으로 묘사하며 그 해의 재난이 더 큰 변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올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뿐이라고 언급하며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영적인 정화와 인류가 세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기회라고 암시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가는 주역의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 위험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는 깊은 구렁의 상징을 언급하며 2025년의 재앙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재난의 시작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는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며 복구 기간은 길고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예언들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예언자들과 그들의 방법론이 동일한 재난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홍콩, 인도, 그리고 과거의 예언가들까지 모두 2025년을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점성술, 주역, 꿈과 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 메시지들은 모두 2025년이 전 세계적인 균열의 해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로 보였던 재난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각 예언자는 더 큰 퍼즐의 조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2025년 3월과 7월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정치적, 영적인 모든 구조를 뒤흔들 사건들로 채워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에서 3월을 첫 번째 큰 충격의 달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것이며 이는 관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영토 분쟁의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 메아리칠 더 거대한 사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녀에게 물은 이 갈등의 기원과 종착지를 동시에 나타내며 파괴와 재탄생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세계의 관심이 정치적 긴장에 쏠려 있는 동안 자연은 그 자체로 경악할 만한 장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언가는 7월에 발생할 지진이 너무도 강력하여 가장 견고한 구조물조차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지구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오래된 것을 지우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묘사하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정학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이러한 서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세부적인 묘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진 이후 발생할 쓰나미를 가리켜 모든 것을 삼키는 물의 뱀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쓰나미가 후쿠시마 쓰나미의 3배에 달하는 힘을 가질 것이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반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초기 충격 이후 세계는 새로운 해안선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부 지역은 영원히 물속에 잠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더욱 인상 깊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깃든 상징성입니다. 한 예언가는 주역의 감이라는 괴를 언급하며 이는 단순히 즉각적인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재앙의 메아리처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험을 암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7월의 대지진 이후 3년간 여진이 이어질 것이며 각 여진이 새로운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과거의 경고가 여전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녀는 2025년을 전환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녀에게 2025년의 고통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대가이며 인류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정의할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예언자는 특히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바다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거대한 연기 구름으로 어두워진 하늘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이러한 재난에 기여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비극을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경고로 이해하고 우리가 선택을 재고할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나타난 두 개의 용 형상을 묘사했는데 이는 서로 대립하는 힘의 싸움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우주의 전쟁으로 간주하며 이 전쟁이 지구의 사건들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분석한 다른 예언가는 이러한 형상이 아직 이해되지 않은 천문학적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늘과 인간의 운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2025년 7월 5일 오전 5시 35분 오랫동안 예언으로만 남아있던 사건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납니다. 태평양 아래의 판 구조가 전례 없는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대륙 전역으로 에너지가 전파됩니다. 도시들은 갱음과 함께 깨어나고 땅은 마치 액체처럼 요동치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동안 예고되었던 대지진이 마침내 필리핀 땅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균열은 깨진 유리에 금처럼 퍼지기 시작하더니 몇 분 만에 대만, 일본, 홍콩까지 뻗어나갑니다. 이 지진의 힘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및 지형을 새롭게 바꾸며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그녀가 묘사했던 이 순간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태평양의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파도는 10층 건물 높이에 이릅니다. 이 파도는 멈출 줄 모르는 속도로 전진하며 길목의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항구, 해안 도시, 숲 등 아무것도 이 물결의 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생명으로 가득했던 풍경들은 파괴된 잔해의 바다로 변합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해안 지역에서는 대피 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속도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대만 남부에서는 수많은 마을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립니다. 전 세계로 전송된 영상들은 실시간으로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십억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물은 너무도 빠르게 다가와 높은 지대로 대피하려던 이들조차 파도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기묘하고 섬뜩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평양 상공에 두 개의 빛나는 형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마치 용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는 이전에 묘사된 비전이었으나 이제 현실로 드러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진으로 인한 대기 방전이나 드문 광학적 효과로 설명하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현상이 과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형상은 파괴와 구원의 상징적 대결을 나타내는 초월적 힘의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폐허와 혼란 속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예언했던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어두운 구름이 이제 눈앞에 드러납니다. 바다 및 균열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리고 재난 지역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기가 지진으로 촉발된 해저, 화산 폭발의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믿는 이들에게 이 구름은 지구가 정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결정적 신호로 여겨집니다. 아시아에서 혼란이 지배하는 동안 세계 다른 지역들도 이 재앙의 여파를 느끼고 있습니다. 쓰나미의 물결은 알래스카와 하와이의 해안까지 도달하여 소규모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유럽에서는 소규모의 지진이 관측되며 이는 전 세계의 판 구조가 비정상적인 활동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제적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시장이 붕괴되고 각국 정부는 전 세계적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이 재앙 속에서 한 예언자는 주역의 감이라는 괴를 언급하며 마지막 경고를 전합니다. 그는 이 괴를 미완의 순환으로 해석하며 7월의 재앙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8년까지 이어질 일련의 재난의 서막이며 각 단계는 새로운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사건 이후 드문 성명을 발표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물은 물러가겠지만 상처는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은 긴박감과 신비감을 남기며 앞으로 더 큰 일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또 다른 예언자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입니다.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순환은 우리에게 모든 폭풍 후에는 새로운 새벽이 찾아옴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재탄생의 대가는 큽니다. 7월 5일에 재난이 끝나가며 인류는 황폐해진 세상과 마주합니다.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생존과 회복을 위한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말은 모두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류의 한계를 시험할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재앙이 발생한 2025년 7월 5일 이후 세계는 변화된 현실에 눈을 뜹니다. 쓰나미의 물결은 물러났지만 그 자리에 폐허가 된 도시와 중단된 삶, 그리고 깊은 취약성의 감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예언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인류는 재건의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며 지구를 뒤흔든 사건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하려 합니다. 폐허의 침묵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사건을 이토록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입니다. 홍콩의 전문가인 그는 주역의 감이라는 괴에 답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괴가 단순히 지진과 쓰나미를 경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일련의 재난을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를 바꾼 것뿐입니다. 한편 쓰나미의 장면을 정확히 묘사했던 또 다른 예언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욱 불길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2025년의 지각 활동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지구를 재편할 일련의 지질학적 움직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는 2026년에 태평양 불의 고리 지역에서 또 다른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번에는 미국, 남아메리카, 호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 가라앉은 섬이 떠오르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려는 듯한 장면입니다. 이 현상은 전에 없던 강렬한 번개 폭풍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일부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실제 사건을 묘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는 2025년 천문 정렬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목성과 토성의 합이 단순히 파괴의 시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정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순환을 위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천문 정렬이 신년 말까지 세계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많은 예언 속에서 오랫동안 니티난 인물이 다시 떠오릅니다. 몇십 년 전 세상을 떠난 그녀의 예언은 여전히 두려움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5년에 대해 끝과 시작이라고 묘사하며 재난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은 더욱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해는 과잉, 불균형, 갈등의 순환이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글로벌 의식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세계가 재건을 위해 분투하는 가운데 변화는 단지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영적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는 2025년의 재난을 자기 성찰의 부름으로 해석합니다. 도시의 재건은 단순히 건축적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부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가혹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진정 중요한 것들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비관적인 예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역의 빛으로의 핵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이는 감히 나타내는 위험의 주기가 끝난 후 찾아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에 겪게 될 어려움은 성장과 재생의 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빛은 지구가 전하려는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미래가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비전이 분명하지만 인류가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사건의 영향을 완화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기와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발언은 지속 가능하고 연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가 단결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로 받아들여집니다. 한편 그녀는 마지막 공개석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가올 일은 별의 배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경계와 신념을 초월한 집단적 각성과 의식의 필요성을 암시하며 여전히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2025년은 단순한 파괴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세계를 형성하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연재해에 맞서든 사회를 재건하든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들에 의해 인도되더라도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예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께 더 많은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신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곧 나타날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